2025년 한 해 ETF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ETF 순자산은 사상 처음으로 19조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 ETF 시장도 200조 원을 돌파해 300조 원을 바라보는 시장이 됐죠. 단순히 ETF가 인기였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변화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자산 유입을 기록한 ETF. 2025년 ETF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던 ETF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변화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돈은 왜 ETF로 몰렸고 2026년엔 어떻게 될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11월과 12월 최신 집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2025년 글로벌 ETF 시장 19조 달러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글로벌 ETF 순자산은 약 19조 달러, 불과 1년 전인 2024년 말 14조 달러와 비교해 무려 31%나 성장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자금 유입 속도였는데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글로벌 ETF로 유입된 자금은 약 2조 달러입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들어왔던 전체 자금 규모를 불과 11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작년에 1년 걸려 모인 돈이 올해는 11월도 되기 전에 다 들어왔다는 뜻이죠. 이렇듯 2025년 ETF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였을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국내 ETF 시장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국내 ETF 시장 성장세는 글로벌 시장보다 더욱 가팔랐습니다. 2025년 기준 순자산은 약 286조 원, 약 160조 원이었던 2024년 말 대비 무려 80% 가까이 급성장했습니다. 상장 종목 수는 이미 1000개에 육박했죠. 이는 개인 투자자 사이에 일시적 유행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대신 ETF를 고르는 사람이 크게 늘었죠. 미국 테크 탑10, 나스닥 100처럼 해외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국내 증시에서 원화로 사고팔 수 있는 ETF에 퇴직연금 자금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한 ETF 상품들이 대거 등장하며 해외 성장 플러스 안정적 인컴을 동시에 노리는 선택지가 많아졌죠. 자, 그럼 이번엔 2025년 ETF 시장의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는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 세계 ETF 자산 가운데 70% 이상, 약 13조 달러가 북미 시장에 집중됐는데요. 이는 미국 자본 시장의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5년 ETF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액티브 ETF의 약진이었습니다. 과거 ETF는 지수만 잘 고르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2025년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종목을 상황에 맞게 교체하고 섹터 비중을 조절하고 변동성 국면에서는 방어 전략까지 쓰는 운용 능력이 성과를 좌우하는 ETF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 새로 상장된 ETF 10개 중 8개가 액티브 ETF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ETF가 통장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정학적 불안이 겹치면서 초단기 국채 ETF와 금현물 ETF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는데요. 위험을 크게 지지 않으면서도 현금을 그냥 들고 있지는 않겠다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파킹형 ETF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ETF는 투자 상품이자 현금 관리 수단이 됐죠. 2025년 ETF 시장의 세 가지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미국 중심의 자본 쏠림은 더 강해졌고 ETF는 자동 투자가 아니라 전략 상품이 됐으며 투자자들은 수익보다 관리 가능한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ETF들 중 2025년 최고의 ETF는 뭐였을까요? 올해 ETF 수익률 상위권을 섹터별로 나눠보면 시장이 무엇에 반응했는지가 또렷하게 드러나는데요. 2025년 글로벌 ETF 수익률 상위권은 금, 은 같은 귀금속, 그리고 AI를 실제로 돌리기 위한 전력 인프라, 또한 가상자산 관련 ETF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요와 자금 유입이 동시에 발생한 섹터였다는 점이죠.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 안전자산 성격을 가진 귀금속이 다시 주목받았고 AI 산업은 현실적인 전력, 인프라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여기까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ETF 섹터를 알아봤다면 이어서 배당 ETF 수익률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에 오른 ETF들의 특징은 명확한데요. 단순히 고배당이 아닌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 거기에다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해 추가 인컴을 만드는 방식이 먹혔습니다. 특히 하반기처럼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 횡보장에서는 이런 인컴형 ETF들이 총 수익률 측면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죠. 한마디로 2025년 배당 ETF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정적으로 벌어주느냐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테마 ETF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AI 테마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될 것이라는 영역에서 지금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로 평가 영역이 넘어갔고, 그래서 성과가 좋았던 테마는 AI 칩 자체보다도 전력, 반도체, 공급망, 핵심 광물처럼 AI를 실제로 굴리는 산업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겹치며 원자재 관련 테마 ETF들도 강세를 보였죠. 그럼 이제 쉽게 포인트만 한 번에 다시 정리해 볼까요? 2025년 ETF 투자 포인트별로 보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 종목을 조정한 액티브 ETF가 더 좋은 성과를 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실적이 뒷받침된 국내 방산 ETF들이 강력한 테마로 부상했습니다. 커버드콜을 활용한 프리미엄 인컴 ETF들이 하반기 변동성 장세에서도 수익을 방어하며 스마트 인컴 전략이 먹혔죠. 이렇게 2025년 ETF 시장을 관통한 키워드를 5개로 정리해보자면요. 첫째, 귀금속과 원자재의 기환입니다. 불확실성과 산업용 수요가 겹치며 금 ETF가 강한 성과를 냈고요. 둘째, AI 밸류체인의 확장입니다. AI는 빅테크를 넘어 전력, 반도체, 인프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트럼프 2.0과 방산이에요. 불확실성 속 이제 방산은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았죠. 넷째는 인컴형 ETF의 약진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한 ETF들이 총 수익률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버리지의 명암입니다. 상반기엔 강했지만 하반기 변동성 속에서 레버리지 ETF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죠. 여기까지 2025년 ETF의 성적표와 시장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은 2025년의 연장이 아닌 다음 단계입니다. AI 투자 방향도 실제로 굴리고 돈을 버는 구조가 핵심이기에 전력 인프라, 원자력,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온디바이스 AI 이 키워드에 주목해야 하죠.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고 자라니 전력 없이는 AI도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는 단순히 AI 모델 도입이 아니라 매출로 연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AI 소프트웨어와 서버를 주목해야 할 타이밍이죠. 또한 스마트폰 같은 생활 속 밀접한 기기 안에서 돌아가는 AI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지를 넘어 누가 실제로 수익화로 이어지느냐 하는 지점이 2026년 AI의 평가 기준이 되겠죠. 우주 산업과 방산은 2026년에 이슈성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투자 영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수는 스페이스X의 IPO 추진인데요. 2026년 중반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장 이슈는 글로벌 우주항공 ETF와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가 된 환경에서 방산은 이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엔 인컴형 ETF의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 꾸준한 현금 흐름을 설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바이오와 신흥국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장 먼저 반응할 섹터는 늘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바이오와 신흥국입니다. 특히 바이오는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기술 수출, 글로벌 제휴가 가시화되면서 2026년 떠오를 다크호스 섹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중요한 건 신흥국 중에서도 인도와 브라질이 여전히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인도는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이자 내수 성장 국가로, 브라질은 원자재 강국이라는 구조적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금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ETF는 이제 단순히 시장을 따라가는 상품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읽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본을 배치하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는 투자처로 변화했습니다. 2025년은 그 변화가 숫자로 증명된 해였다면 2026년은 그 흐름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투자 성과를 가르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투자 전략
전략을 한 줄로 요약하면 변동성을 이기는 고배당 인컴을 베이스로 깔고 스페이스X IPO와 전력 인프라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에 올라타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복잡한 시장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